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거래소 상승률 탑10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세진중공업이 영업이익률이 19%가 1분기에 나왔습니다. 전 상장사 두 선주 가운데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2027년까지 성장인 담보가 돼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목표 주가 오늘 상향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조선주 순항하는 구간 속에서요. 지금 11,0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 마린 엔진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동향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징이 있습니다. 조선주의 풀베팅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특이 동향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조선주에 대해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뒷받침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순서로 보면은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하나오션 순으로 해서 1, 2, 3위 외국인들의 순매수 목록에 조선주가 들어와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평화홀딩스가 요란하게 올라갑니다. 전일의 사한가 마감이 됐고요. 오늘 하락 출발됐거든요. 그리고 VI 걸리면서 상승 반전됐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만원대를 다시 한번 뚫어내면서 어제 오늘 다시 한번 급발진 걸린 모양새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오늘 대형주 가운데서는 가장 눈에 띄는 히어로 주식입니다. 좀 고구마 주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던 주식인데 이렇게나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바로 우주항공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인데요. 앞에서도 들으셨습니다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서울대와 공동으로 해서요. 우주 발사대 건설을 논의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사업 진출에 대한 모멘텀 워낙에 성장성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의 이목 집중되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물산 오늘의 히어로입니다. 13만 6,200원단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넥센타이어가 오늘 오랜만에 올라오네요. 네, 주가 7.6% 강한 상승과 함께 6,500원대 자리 잡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화이자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라는 긍정적인 반가운 뉴스 나왔는데요. 43,000원단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많은 종목인데 오늘 올라가네요. 네, JS 코퍼레이션의 주가는 6% 넘어가는 급등권 10,000선 돌파 여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락하고 있는 쪽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오늘 많이 밀려나고 있는 게 그동안에 올라왔던 종목이 조금 빠지더라고요. 네, 청호 ICT 같은 경우는 정리매매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별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 이터닉스가 밀립니다. 단순히 정책 테마주일까? 네, 아니면은 장기적인 어떤 플랜도 가능한 종목일까? 증권사에서 계속 분석 레포트 나오는데요. 후자 쪽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숨이 찬 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단기간의 급등 이후에 오늘 숨고르기 나오고 있고요. 주가는 21,800원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가 최근에 보시면 연속적인 상승이 있었다가 오늘 매물 소화 과정 거치면서 4% 넘어가는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달 동안 보면 한미사이언스의 주가가 40% 넘게 상승했습니다. 작년에 경영권 분쟁 당시 이제 모녀 측의 구원투수 역할을 한 투자자들의 주식 매입 단가가 거의 다 왔다라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가적인 하방 더 열릴지 여부도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 확인해 보시면은 CJ 우선주하고 오리온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금 음식료품 안에서는 종목들의 갭이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외형 성장이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리온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밀려나고 있는 모습 속에서 11만 2,500원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증권가서는 앞으로 개선이 될 거다. 체질 개선과 함께 외형 성장 함께 기대해보자라는 레포트 나왔는데요. 그래도 일단 하락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콤마홀딩스가 어제 신고가는 종목입니다. 매물 소화겠죠? 네, 11,81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실적뷰 굉장히 좋습니다. 두산과 SK 오션플랜트 같이 밀리고 있고요. 3% 초반 정도 약세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진단키트라던가 코로나라는 어떤 모멘텀, 꼬리표를 달고 있는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 달갑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그린생명과학이 화이자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상한가 오늘 바로 들어가면서 2,2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아시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확산 기세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마 이달 말에 최고 정점 찍지 않을까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홍콩은 4주 동안 사망자가 30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태국도 이번 주에 전주보다 2배나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서 다시 한번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키트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 체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물 실험을 폐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면에 나서고 있는 종목인데 어마어마합니다. 특이 동향이 나오는데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양시장 합산에서 거래대금 2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등이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지금 거래대금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면서 급등하고 있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의 피날레 시세는 어디일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거의 5만 원까지 근접하는 시세에 나타나고 있고요. RSK도 오늘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미국에서 양자암호 관련된 주식들이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뉴스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글로벌 어워드 Y4라고 하는데요. 이게 특허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데 최종 후보에 올랐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목 끌고 있습니다. 주가는 26,600원 기록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양자 전반으로 매기가 확산이 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한 종목이 라운텍 그리고 K3I 올라오고 있고요. 18에서 19%까지의 급등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제 시간을 상내더라고요. 네, 상한가 기록했던 셀리드 코로나 관련주죠. 17% 넘어가는 급등세 확인되고 있고요. 그 밖에 한국BTV, 위츠, K바이오, 더 마이오메드 이런 종목도 올라오는데요. 두 자릿수 급등세 함께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는 쪽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오늘 많이 밀리는 종목을 보시면은 딥마인드 볼 수가 있겠는데요. 4일 만에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2,800원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봇주 안에서 로보티즈 오늘 낙폭 있습니다. 7% 넘게 주가 빠지면서 57,100원대에 기록하고 있고요. 이 시간에 로봇주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다. 김영희 전문가 여러 번 멘트 드렸는데요. 오늘 하락하는 종목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가 낙폭 꽤 크게 들어오죠. 지금 9% 넘어가는 하락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쇼크 수준의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BNK 투자증권의 오늘 레포트인데요. 기존에 48,000원 주던 목표 주가를 33,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근에 수요 개선이 굉장히 단발성이고 또 관세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면서 하반기까지 수요가 계속해서 감소가 될 거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레포트 냈는데요. 그 좀 여파가 전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주가 26,500원 단까지 밀려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점검하고요. 저희 김영희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맥 좀 짚어주시면서 특이 동향 보이고 있는 특징주들 함께 살펴볼까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는 일정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죠. 재상승이 이제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사실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이제 이 주가의 위치에 대한 경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역시나 이제 종목별 순환이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강조를 드렸느냐. 현재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새롭게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눌려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어제 오전 시간에 제가 이 시간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인의 시간에도 그렇고 지금 상대적으로 조선주 쪽이 눌려 있기 때문에 어제 이 시간에 삼성중공업이나 혹은 HJ중공업 같은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주도 업종 중에 눌려 있는 쪽이 수급을 받아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부분을 바로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선주들이 바로 오늘 이 코스피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한 주도 업종의 수급을 받아주고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죠. 현재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저가 부근에서 이제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피가 여전히 현재 신고가 부근에 있죠. 신고가 박스권 상단 부근에 있기 때문에 당장의 현재 지수의 상승폭은 당분간은 크게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같은 구간 내에서 지수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결국에는 코스피와 연관되어서 움직이는 주도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종목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수급을 빼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흐름을 다시 한번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린 게 저번 주, 이번 주였고, 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대표적인 예가 조선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조선주가 다시 한번 또 이제 바닥 잡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깨알 수가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 계속해서 이제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제 뭐 어제 이야기를 듣고서 어제 저점에 사셨다든지 아니면 오늘 진입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상승에 대한 흐름을 기대를 해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눌렸을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면서 저번 주에 현대로템을 많이 또 이제 예로 들어드렸던 것 같거든요. 현대로템이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이 강력하게 나왔고 61선 구간에서 1차적인 눌림 구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이 1차적인 눌림 구간 내에서 한번 매수 구간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고가에 도달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1차적인 눌림 이후에 신고가에 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위치에 다시 한번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주도 업종, 그러니까 충분히 눌려 있고 다시 한번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주도 업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순환매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선별을 잘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특히나 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결국 이제 선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시장에서 시선이 쏠리고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어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쪽에서 강조를 드렸었던 게 진단키트 쪽이었죠. 진단키트 쪽이 어제 상당히 강력하게 또 수급을 받아줬었기 때문에 진단키트 쪽이 코로나 확산세에 의해서 시선을 받았고 물량을 상당히 강력하게 받아줬기 때문에 급등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랩지노미스뿐만 아니라 뭐 수젠텍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까지 일제히 다 급등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고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약간은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코스피가 박스권 상당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부담감을 느끼는, 그러면서 많이 눌려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제 또 수급이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더라고 한다면 코스닥은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섹터군에 대한 어떤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2거래일 동안에 진단키트가 상당히 강력하게 또 수급을 받아줬기 때문에 어제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드린 거고, 오늘 또 이제 일제히 다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찌됐든 뭐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인 또 이제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차익 실현이 나왔으니까 이제 또 쉬어가는 섹터가 된 겁니다. 쉬어가는 섹터가 되면서 이제 또 어디로 수급이 넘어갔느냐?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 쪽으로 또 수급이 넘어가는 거죠. 지금 ICTK가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 전체 시장 중에 대금이 5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이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종목군들 중에 가장 이제 수급을 많이 받아주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방산주들보다도 현재 수급을 잘 받아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자컴 쪽으로 또 우리가 수급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자컴 쪽에서도 한번 우리가 후발주자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외에도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나우 로보틱스가 어제 오후에 또 수급을 받아주면서 급등이 나오죠.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번 주에 강조를 드렸었던 게 유진 로봇 대장주가 먼저 움직임이 나왔다가 차익 실현 나왔고,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가장 먼저 움직일 것이 에브리봇이다라는 부분을 또 어제 그저께 말씀을 드렸고 바로 급등, 그리고 어제 차익 실현 나왔기 때문에 또 로봇주는 새로운 후발주자가 또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나우 로보틱스가 현재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순환매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순환매의 주체가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마다 달라지고 섹터군 내에서도 대장주, 2등주, 3등주가 계속해서 때문에 종목 선별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내가 이제 주도 업종만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현재 뭐 조선이나 방산 반도체 쪽 이쪽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눌려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은 주도 업종은 크게 어려울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순환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뜻은 굉장히 그 순환매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이제 이 선배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이 순환매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발빠른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자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우주항공 쪽 이러한 쪽들도 이제 수급이 들어갔는데 일단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양자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만약에 지금 현재 수급을 오후까지 조금 밀어 넣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 상승이 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섹터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그 섹터군 내에서도 후발주자를 노릴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새롭게 시장에서 떠오를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과 방산 반도체입니다. 이런 주도주급 플레이어사의 좀 편안한 매매 그리고 이제 순환매를 따라가는 거는 속도전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게 사실 뒤에 보이는 2차 전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정말 비명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어제 거의 신저가 내고 나서 나오고 있는 반등이 시원치가 않아요. 그나마도 LNF가 1% 넘게 오르다가 하락 반전 나오고 있는 상태고 올라봤자 좀 애개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조금 미미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대응 전략 팁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의 상당히 또 이제 우려감을 키워가는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죠. 이번에는 또 이제 각 종목들이 일제히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뭐 최근에 이제 뭐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건이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저가를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최대한 현금 보유 비중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해 놓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 또 이제 추가적으로 저가 이탈을 하고 그러면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하던 아니면 유상증자를 하던 대응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에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시장은 순환매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 시선이 쏠리는 곳이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가를 이탈을 한 상황이고 아직까지 현재 시장의 관심도가 끌어올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저가 이탈했고 또 다시 최저가 달성했으니까 추가 매수해야지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면 결국에는 이전과 같은 그림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도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저가 이탈을 했을 때 바닥을 잡는 그림이 다시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닥 잡은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매물대 바로 부딪히면서 또 이 구간을 못 뚫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그러한 그림들이 또 나오고 이전과 같이 이 매물대 부딪힌 다음에 또 저가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확실한 대응 구간을 노린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 앞선 구간을 완전하게 소화를 해주는 강력한 흐름이 나와 주어야지 그때가 제대로 된 우리 대응 타이밍이 되는 거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확실하게 바닥을 잡고 이 반등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앞선 구간을 확실하게 소화를 해주는 강력한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이제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저가 이탈 이후에 반등, 그 저가를 다시 매물대로 작용을 하고서 다시 저가 이탈.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추세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를 돌려놓을 때까지는 현재 갖고 계시는 현금 보유 비중은 최대한 다른 종목으로 해칭을 하는 것에 목표를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점. 지금 현재 최근 시장이 나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종목별 순환매는 잘 나오고 있고 주도 업종도 주도 업종 내에서 잘 순환이 되고 있고 스몰캡 종목군들도 스몰캡 내에서 순환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해칭할 수 있는 먹거리도 충분히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당분간 계속해서 해칭하는 쪽,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만회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또 의료와 함께 답이 되셨을 것 같네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차 전지 때문에 고생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다행이지 않을까 싶은 게 해칭할 수 있는 지금 영역이 넓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도주급에서 지금 기웃거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순환매가 돌아가는 속에서도 기회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수급에 쏠리는 곳, 시선이 향하는 곳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조금 더 해칭하실 수 있는 전략 찾아보시는 거 권고해주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